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레그레이즈 과연 진행을 해도 될까요? 저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윗몸 일으키기와 레그레이즈는 사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윗몸 일으키기랑 레그레이즈,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적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레그레이즈라고 하는 하복부에 대한 운동, 이 두 운동은 사실 위험한 운동이다 라고 인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두 운동은 위험한 운동. 자, 근데 제가 이 운동을 오히려 허리에 좋은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복근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허리에 대한 신전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내 허리는 계속적인 수축 상태, 즉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허리 반대편에 해당하는 이 복부는 자꾸 이완, 즉 복부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제가 제 몸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내 허리를 자꾸 신전을 하게 되면은 복부는 자꾸 팽창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허리에 대한 신전 상태가 조금 줄게 되면은 복부는 중립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신전 자세는 열심히 해주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굴곡 자세가 없어요. 자, 굴곡 자세가 없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복부를 어떻게 썼는지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허리는 뭔가 상체를 숙이려고 할 때 저처럼 복부를 말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전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허리와 햄스트링, 종아리 쪽에 텐션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리에 대한 힘이 신전 상태를 통해서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부에 대한 운동을 통해서 복부에서에 대한 힘이 50, 그리고 허리에 대한 힘이 50 해서 반을 나눠 썼을 때 우리 몸은 결국에 중립성을 가지고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께서 복부 운동, 윗몸 일으키기와 레그레이즈는 허리 아픈 사람에게 위험한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위험한 건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꼬를 시키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와 레그레이즈는 위험한 운동이야 라고 이꼬를 시켜놓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께서 신전을 한다고 해서 허리가 정말 좋아지고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신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90% 정도는 일상생활에 또 다른 지장이 생겨요. 상체를 숙이지 못하고 그냥 꼿꼿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패턴들이 나오질 않아요. 즉, 상체를 숙이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뭔가 회전축이 나오려고 하면 또다시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신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냐?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부에 대한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신전 상태가 너무 과하지 않게끔 100%가 아니라 50%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복부 운동이 그럼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예를 들게요.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서 2두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2두 운동에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당연히 2두가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3두는 이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매일 2두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2두 때문에 이 어깨 또한 앞으로 자꾸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럼 내 몸 전체가 결국에는 굽은 등처럼 이렇게 말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2두 하나 때문에 어깨에 대한 텐션까지 강해지게 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내 몸은 밸런스를 잃고서 결국에는 전면으로 계속 이 수축할 수밖에 없고, 뒷팔에서 등, 허리, 엉덩이 이 라인들에서는 이완성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움직임을 써도 결국에는 전면에 대한 움직임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허리로 갔다 왔을 때 신전 상태를 계속 하게 된다면 나는 스쿼트를 해도 허리에 부담이 있고요, 나는 달리기를 해도 허리에 부담이 있고, 나는 팔 운동이나 아니면 등 운동, 가슴 운동을 해도 허리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한 몸 힘은 앞에 대한 힘 50, 뒤에 대한 힘 50 해서 반과 반을 나눴을 때 비로소
중립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중립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쪽에서에 대한 힘이 100% 앞이든 뒤든 하나에 대한 이 중립을 잃은 상태에서 힘이 온전하게 100%로 쓰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내 몸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 윗몸 일으키기와 레그레이즈는 사실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 하자니 좀 많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거는 폼롤러를 하나 준비해 줍니다. 폼롤러. 자, 이 폼롤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대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한두 개만 보셔도 폼롤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으실 건데, 자, 그럼 이 폼롤러로 뭘 하느냐? 두 번째, 준비된 폼롤러로 외측 광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옆부분을 좀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장경인대라고 하는 무릎 옆에 쪽에를 또 풀어줄 거고요. 자, 지금 제가 폼롤러를 준비해서 외측 광근과 장경인대를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럼 이 두 개는 왜 풀어주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었을 때 외측선에서 텐션이 굉장히 강하게 된다면 내 몸은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할 거예요. 가령 사람이 서 있는데 왼팔은 아들이 땡기고 오른팔은 딸이 땡긴다고 가정했을 때 내 몸은 자꾸 이렇게 갸우뚱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앞으로 걸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갸우뚱거리면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텐션에 대한 감을 줄여놓기 위해서 외측선에서 좌우를 먼저 풀어놓고요. 그러면 내 몸은 오히려 옆에서 눌러줬기 때문에 앞뒤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허리에 대한 텐션은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즉 허리에서 압박받고 있던 신전에 대한 패턴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요. 그 상황이 되면은 굴곡에 대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뭘 먼저 하냐? 레그레이즈를 통해서 하복부에 대한 힘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이 하복부에 대한 힘이 만들어지면 그때 윗몸 일으키기를 해서 내 몸이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가 레그레이즈와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도 스쿼트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허리에서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은 서 있는 상태가 이미 이 신전 상태고, 서 있는 상태가 이미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앞으로 가려고 할 때 결국에는 제어를 해주는 게 몸의 뒷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뒷부분에 있는 목, 허리, 등, 엉덩이, 허벅지 뒤, 종아리가 모든 게 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브레이크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 내연기관들 차처럼 계속 내 차는 굴러가듯이 내 몸도 계속 앞으로 굴러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멈추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뒤라는 힘에서 브레이크 작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열심히 뛰다가 커브를 틀 때도 이게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이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뒤에 대한 운동은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얘는 수축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는 뒷판에 대한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일단 중립을 위해서 레그레이즈와 윗몸 일으키기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를 몇 개씩 몇 세트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패턴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면 사실 레그레이즈라는 운동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윗몸 일으키기라는 운동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개. 자,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개. 자, 이렇게 우선 일주일을 먼저 진행을 해봐요. 레그레이즈를 5개, 윗몸 일으키기를 2개. 일주일을 해보고 나서 내 허리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다, 내 허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나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일주일 뒤부터는 2배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괜찮다, 그럼 또다시 거기서 2배 올려서 진행해 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께서 결국에 윗몸 일으키기를 저는 선생님 안 올라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발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올라오시거나, 그래도 안 된다면은 발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자, 반대편 발을 잡아주고 있는 사람께서 이 손을 끌고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수건을, 앞에 있는 발 잡고 있는 사람이 수건을 이렇게 건네줘서 수건을 잡고서 당겨 올 수 있게끔 하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는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요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에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5개에서 뭐 많게는 10개 정도,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보통 1개에서 2개를 먼저 일주일 동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고 나서 내 텐션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허리에 대한 게 많이 편하다, 그럼 그때부터는 2배씩 진행하시면서 허리에 대한 통증에서 좀 빨리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허리 아프다고 해서 물리치료 받고 뭔가 롤러 이야기 들여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자꾸 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근육 또한 강화가 되어야만 결국에 우리 몸은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폼롤러를 준비해서 외측 관근과 장경인대 풀고, 그리고 레그레이즈, 윗몸 일으키기를 통해서 허리가 하루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